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내년이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예비중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항상 대체로 제가 봤을 때 관찰한 학부모님들은 3월 달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정말 수학 공부 잘 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그런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이라면 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3월 달에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중학교 수학 선행은 했지만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중학교 3학년, 1학년들 3월 달에 대부분 단원평가를 봐요. 약간 좀 범위는 좀 줄여가지고 단원평가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결과를 딱 받았을 때 생각보다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엄마 선생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너무나 빠르게 저 같은 경우죠.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잘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또 중학교에서 달라진 평가 방식, 초등학교 때랑 정말 분위기도 달라지고 또 평가하는 내용도 다를 수 있어요. 이랬을 때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때 꼭 떠오르는 생각 뭐냐면 선생님 수학학원을 꼭 옮겨야 될까요? 옮긴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먼저 선행은 했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정말 많아요. 자, 이럴 때는 현행 진도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라서 정기고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학원에서 또 다른 학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 학원에서 진도를 빼는데 정말 집중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떤 현행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뭐 중3 과정까지 모두 다 끝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원도 있어서 현행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을 꼭 확보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토요일, 일요일 있잖아요. 이럴 때 아이들이 현행 학습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은 중학교 1학년 현재 배우고 있는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 예습하는 시간 이렇게 시간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학원이나 아이가 선행하는 인강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원별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요. 또 단원별 개념 정리, 단원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가서 정말 열심히 하겠지만 학원 가서 잘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1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 1등 할 수 있잖아요. 다 100점 맞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이의 학습 방법이 또 학원에서 따라가는 뭐 학습의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지원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수학을 점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이들도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생은 중학교가 올라가면 정말 수학이 어려워진다더라. 이런 것들로 정말 겁을 먹고 수학에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자녀의 수준에 맞는 교재로 진행하고 있는지, 적절한 서술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수준에 맞는 문제나 분량을 제공하고 있는지, 개념 설명이 충실한 문제집으로 지금 선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의 경우 성향이 정말 다르거든요.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글밥이 많은 문제집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딱딱 정리해 주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럴 때 거기에 맞춰서 정리해 주는 문제집
아니면 뭔가 서술에서 읽을 거리가 많은, 글밥이 많은 문제집, 이런 것들을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서점에 가셔서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흥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중학교 수학이라 그래서 대부분 문제 풀고 시험 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딱딱한 문제풀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수학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이에게 맞는 인강이나 학원이 선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아요. 지속적으로 흥미를 줄 수 있다는 거는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각기둥의 부피와 각불의 부피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어떤 체험 활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 쇼핑몰에 보시면, 수학 관련 쇼핑몰에 보시면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싸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한번 만져보고 또 조립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수학적인 감각, 어떤 수학적인 흥미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수행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있어요. 아이는 집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어떤 게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수행평가 기준을 꼼꼼하게 읽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교 칠판에 보시면은요, 수행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라 라고 선생님들이 다 적어주세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못 보시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선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안내한 수행평가 기준안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아이가 너무 어려워한다면 휴대폰으로 찍어오게 해서라도 집에서 같이 읽어보시고, 누구야,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대화해 주신 게 중요해요. 2학년, 3학년 가서 아이에게 이런 조언을 하신다? 절대 안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아이가 좀 뭘 모를 때, 이때 지도해 주시면 아이도 훨씬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감각을 키우기에 좋습니다. 수행평가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을 철저히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행평가라 그러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히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학습이 충분하게 되었는가, 이걸 보고 아이가 거기에 맞춰서 미리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정해진 시간 안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영상을 쭉 보면 어떤 유명 채널에서는 아이가 문제 끝까지 매달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가정에서의 학습이고요. 학교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할 수 있는가를 봐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문항수를 주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시간 1시간 줄 거야. 이 안에 수행평가 결과물을 주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그동안 관찰할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시간 안에 해내는 걸 어려워한다라는 점이죠.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모두 못 풀었어요. 예를 들어 단원평가 시간에 45분 동안 25문제를 줬는데 그걸 못 풀었다. 그러면 이제 낭패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도 안 나오면 해당하는 개념학습이 충실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막연하게 학습했다 그래서 애가 어머 나 공부 다 했는데 이걸 좀 못 맞은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개념학습이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아요. 특히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해진 분량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는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분량을 먼저 복습하게 하고 몇 월 며칠 날 우리 같이 시험 보자, 연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연습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특히 40분 안에 25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상중하를 정해서 학교에서 30, 30, 40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상문제 30%, 중문제 30%, 하문제 40% 이렇게 대략 만드셔서 아이가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학교 1학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풀이 과정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부터 갑자기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해요. 등호도 사용하기 어렵고 아이들이 문자를 사용하는 걸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습할 때는요. 수학 식쓰기 연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풀이 과정을 쓴다고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특히 꼼꼼하지 않은 학생들, 시험 볼 때 그냥 열심히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막연하게. 그런데 교과서의 풀이 과정을 보면서 연습해 보는 거, 따라서 한번 써보는 거,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교과서나 문제집 뒤쪽에 나와 있는 해설지에 보면은요. 채점 기준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무엇을 썼으면 몇 점, 무엇을 썼으면 몇 점 이렇게 점수 부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아이들이 문제집 한쪽에다가 이렇게 수학 식쓰기를 쓰는데 꼼꼼하게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A4를 접는다거나 아니면 수학 식쓰기용 노트를 만들어서 연습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중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수학을 왜 이렇게 못할까? 아이가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못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때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 지도할 때 힘들었었고, 또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매번 고민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놓치지 않은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놓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또 하나는 정해진 시간 동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 어찌 보면 두 가지의 문장이 서로 너무나 상반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도록 혼자 공부할 때는 끝까지 문제에 집중해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끈질김, 문제에 대한 집착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왓쌤이었습니다.